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충청권 전역을 관할할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실무기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환경 피해를 받아온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뭉쳤습니다. 연료로 지역에 들어오는 폐기물에 세금을 붙이는 자원순환세 도입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충북의 중대재해 발생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처법 적용도 3건 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로 이끌 특별지자체가 내년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개 시도에 이어 또 하나의 축인 광역의회도 추진에 동참하면서 충청권 공무원들이 뭉친 전담기구 합동추진단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자 권역을 가진 지자체들이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이 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권역 전체를 관할할 특별지자체와 특별의회를 만든 뒤 교통과 산업, 인재 양성 등을 하나로 연결해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면 이후 충청행정통합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종에 꾸려진 충청권 합동추진단은 그 첫 단계인 특별지자체와 특별의회 출범 업무를 전담하는 1년 한시기구. 4개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 37명으로 구성됐는데 초광역기획, 사업, 지원 3개 분야의 6개 팀에서 활동합니다. 충청광역청의 위치와 명칭, 특별단체장 선출 방법, 시도별 특별의회 참여 비중 등 공통 규약을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등 특별지자체 설립에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추단이 만든 규약을 최종 의결하고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손보며 특별의회 구성에 나서야 할 시도의회도 처음으로 동참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계 대학 경기도의 유치를 통해서 충청권 공조를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를 남겼고 오늘 이 자리가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뭉친 충청권 시도와 광역의회는 무산 위기에 놓인 부울경 메가시티 사례를 언급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망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그린벨트 해제, 정부 부처 권한 일부 이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충청도 이 4개 시도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놓을 건 빨리 놔주고 그다음에 또 이끌어줄 건 빨리 이끌어주고 인센티브 줄 건 주고. 정부도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합동추진단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사무 발굴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역별 이견 조율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KTX 세종역 논란으로 대립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은 하루 2차례나 손을 맞잡고 끌어안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충북과 강원의 6개 시군이 뭉쳤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할 때 부원료와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자원순환세 신설에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멘트세가 자원순환세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도 강릉과 삼척, 동해, 영월까지 6명의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60여 년간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기로 한 것은 자원순환세를 만드는 일입니다.
시멘트를 생산할 때 부원료와 대체 연료로 쓰이는 하수 찌꺼기와 폐타이어, 플라이 애쉬 등에 1kg당 10원 정도 세금을 매기자는 것입니다. 반입량에 대한 그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전체적인 국가 시책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에서 태우는데 이 정도 보상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라 시멘트사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른바 시멘트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이런 걸 배출해내는 전 국민들한테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멘트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고. 이미 환경부와 행안부에 건의했고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가 한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된 폐기물은 905만 톤, 1kg에 10원씩만 매겨도 905억의 추가 세입이 발생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북과 강원으로선 적지 않은 재정입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와 발암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문제를 그냥 두고서 이 반입세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생산량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자는 시멘트세 논의는 이중과세라는 시멘트사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 자원순환세가 새로운 대안으로 정부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지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담은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합니다. 충청북도는 과다한 재난문자 수신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도민이 늘어나고 있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 등 일부를 제외한 충북 대부분 시군도 코로나19 확진자 문자 발송을 중단합니다. 충청북도는 재난문자 송출을 중단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년 전 원청 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산재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1톤은 더 안전해졌을까요? 시행 전과 비교했더니 수치상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마저도 처벌까지 이뤄진 건 아직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속출한 곳들은 막상 법 적용이 안 되는 곳들이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이 차마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은 얼마나 더 바뀔 수 있을까요? 총 공사비 130억이 넘는 관급 건설 공사 현장. 층마다 추락 방지 난간과 작업 발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생긴 뒤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분명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하고 이사사고 나는 것 같으면 당장 문제가 됩니다. 대표님까지 같이 이제 그게 되니까 신경이 훨씬 더 쓰이죠. 분위기는 변했지만 안전의식은 그대로다.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의 말입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짧고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일하는 사람들도 빨리 해야 되니까는 이거 한번 거는 게 시간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분명해 중대재해 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망자는 28명. 법이 없던 전년보다 2명 줄어 수치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대재해라면서도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건 8건이 전부, 3건 중 1건도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 금액 50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만 대상인 데다 고용, 계약관계 등 따질 게 한둘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규모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 사각지대가 워낙 넓은 데다가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관계 혹은 발주 관계 이런 것들을 이유로 실제 전체 중대재해 사건에 비해서 실제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마저도 한 건만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7건은 해를 넘겨 수사 중입니다. 사고 예방을 못한 책임을 최고 윗선까지 얼마나 물을 수 있을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 사업체의 규모가 커서 참고인 조사 및 법리 검토에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법 적용이 아예 안 된 대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입법 취지와는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김은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음성의 한 농산물 재배업체. 지난해 2월에는 원료 배합기에서 떨어져서 2달 만인 4월에는 무거운 짐을 하차하다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입니다. 전체 중대재해의 과반이 이처럼 사업장 규모 때문에 처벌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사업을 여러 개로 나눠 발주해 발주 금액을 중처법 적용 기준 미만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기업 규모를 일부러 줄여가지고 법 적용이 안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는 하수 찌꺼기를 운반하던 노동자가 유독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법 적용 기준을 훨씬 넘지만 이번에도 중처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운송업체가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공장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사고가 발생한 시멘트 공장이 직접 일을 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아예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고들까지 노동부와 검찰이 적용 범위를 너무 좁게 판단한다고 지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든 아니면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일을 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모두 종사자의 개념에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니면 어떤 다른 작업에 의해서 발생했던 간에 작업 중에 발생한 거거든요. 지난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디게 적용되면서 일터의 안전은 법 시행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정부는 처벌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북도 내 돌봄 전담사들이 오는 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사노조와 학부모연합회, 또 초등교감협의회 등 세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상을 위해 아동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고 있다며 파업 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교육공무직 충북본부는 그간 교사가 맡아온 행정 업무를 처우 개선 없이 돌봄 전담사에게 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도내 각 학교에 배치된 초등 돌봄 전담사는 4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파업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영동군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어제 100일 카운트다운 제막식을 하고 영동군청 로비에 설치된 나무에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걸었습니다. 영동군은 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함께 12년 만에 영동에서 열리는 행사라며 경기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적극적으로 대회를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11일부터 4일 동안 영동군 26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균형발전 충북본부는 청주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이 없어 가정, 여성, 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지난 2020년 발의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주에 청주가정법원을, 또 충주와 제천, 영동에는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충청북도가 개발한 못난이 김치가 일본에 이어 호주에도 수출됩니다. 충청북도는 일본 10톤 수출 성공에 이어 오늘 테스트용 못난이 김치 600kg을 호주 멜버른으로 선적해 본격적인 호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가격 폭락 등으로 수확을 포기한 배추로 중국산에 대응한 저가 김치를 만들겠다며 이른바 못난이 김치를 고안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진화대와 감시원 등 1,480여 명을 배치합니다. 또 산불 진화용 헬기 2대를 빌려 중남부에 배치하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3월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도내에서는 한 해 평균 2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MBC 충북 김병수 신석호 영상기자가 영상 취재 부문 2022 한국방송기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병수 신석호 기자는 미래유산을 찾아서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충북 곳곳의 문화유산을 발굴해 UHD 영상으로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충북은 충주역 급수탑과 괴산 목도 양조장 등 8편에 걸친 영상 뉴스를 지난 5월부터 보도했습니다. 청주시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전국 29개 도시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2위에 올라 A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 11위 C등급에서 9단계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